안녕하세요, 다니엘 선생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생식세포 형성 과정, 그리고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유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유전에 대해 두 번으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사람의 유전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중 가계도 분석은 수능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고난도 문제입니다.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주어진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학습은 그동안의 내용 설명 형식보다 여러분이 직접 영상을 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의 피부색이 다를 수 있을까요? 피부색이 검은 한 아이와 피부색이 새하얀 새 아이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가족입니다. 어떻게 한 부모에게서 피부색이 전혀 다른 형제자매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피부색의 유전은 대표적인 다인자 유전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피부색 결정 유전자들의 정보 조합으로 표현형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확률적으로 드물긴 하지만 가장 흰 피부와 가장 검은 피부를 가진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유전 현상의 첫 번째 시간으로 상염색체 유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가계도를 분석하여 사람의 유전 현상을 이해하고 상염색체 유전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염색체 유전. 사람의 형질 유전은 해당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유전되는 대표적인 형질로는 혀말기, 쌍꺼풀, 귓불, 이마선, 보조개, 머리카락 모양 등이 있으며 멘델의 유전 법칙에 따라 유전됩니다. 상염색체는 남녀 모두에게 있으므로 상염색체 유전 형질은 성별에 관계없이 나타나죠. 자, 이제 가계도 분석을 통해 상염색체 유전 현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어떻게 유전되는지는 가계도 분석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 집안의 가계도를 분석하면 여러 세대에 걸쳐 특정 형질이 어떻게 유전되었는지 알 수 있으며 같은 형질에 대한 여러 집안의 가계도를 분석하면 한 형질 유전의 통계 자료도 얻을 수 있죠. 그럼 그림을 보면서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보면 혀말기가 가능한 부모로부터 혀말기가 불가능한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혀말기가 가능한 부모로부터 혀말기가 불가능한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혀말기 불가능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로 설명하면 부모가 모두 곱슬머리인데 직모의 자녀가 태어났다면 부모는 모두 직모의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즉, 부모는 이형접합자입니다. 또 다른 예를 통해 가계도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간단한 혀말기 유전의 가계도입니다. 유전 양상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도의를 분석하여 알게 된 혀말기 형질의 우열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혀말기가 가능한 남녀 사이에서 혀말기가 불가능한 딸이 태어난 것으로 보아 부모는 혀말기가 불가능한 유전자를 잠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혀말기가 가능한 유전자가 혀말기가 불가능한 유전자에 대해 우성입니다. 가계도의에서 혀말기가 불가능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녀 모두 혀말기가 가능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혀말기가 불가능한 아버지는 열성의 동형 접합 유전자를 가지며 열성 유전자를 하나씩 자손에게 줍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혀말기 가능 유전자가 우성이므로 자녀들은 모두 혀말기가 가능한 표현형을 나타내고 대신 이형 접합성이 됩니다.
상염색체 유전의 경우 부모와 다른 형질의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의 형질이 우성, 자녀의 형질이 열성입니다. 자, 조금 더 복잡한 가계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미없지만 조금 집중력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하고 따라와 주세요. 그림은 혐알기와 같은 방식으로 유전되는 귓불 유전의 가계도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도 그림을 보고 질문에 답해 볼까요? 분리형 귓불과 부착형 귓불의 우열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가계도에서 두 대립 형질의 우열 관계를 알 수 있는 부분에 동그라미 표해 볼까요? 분리형 귓불이 부착형 귓불에 대해 우성입니다. 가계도에서는 1세대 1과 2 사이에서 6과 7이 나온 경우와 3과 4 사이에서 10이 나온 경우, 또 2세대 부모 8과 9 사이에서 11이 나온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외할머니의 귓불 유전자형이 동형 접합성인지 이형 접합성인지 분석해 볼까요? 아버지 8, 어머니 9, 외할머니 4는 이형 접합성이며 이는 자손 10이나 11을 통해 알 수 있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12 미나의 경우 유전자형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할까요? 미나는 분리형의 우성 표현형을 갖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이형 접합성이므로 유전자형이 이형 접합성인지 동형 접합성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미나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의 표현형으로부터 미나의 유전자형을 유추할 수 있죠. 자, 이제 단일 인자 유전 중 복대립 유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인자 유전이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유전을 말합니다. 이 단일 인자 유전에 복대립 유전이 포함됩니다. 두 가지 대립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하는 혐알기나 귓불 유전과 달리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세 가지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유전을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ABO식 혈액형은 A, B, O 세 가지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복대립 형질입니다. 혈액형 유전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는 세 가지이지만 한 사람이 갖는 ABO식 혈액형의 대립 유전자는 한 쌍이죠. ABO식 혈액형은 적혈구 표면의 응집원에 따라 결정됩니다. 방어작용 단원에서 배웠죠. 대립 유전자 A와 B는 각각 응집원 A와 B를 만들고 O는 어떤 응집원도 만들지 못하며 대립 유전자 A와 B는 대립 유전자 O에 대해 각각 우성입니다. 따라서 AA나 AO는 응집원 A를 갖는 A형, BB나 BO는 응집원 B를 갖는 B형이 되죠. 또 대립 유전자 A와 B 사이에는 우열 관계가 없으므로 대립 유전자 A와 B를 모두 갖는 경우 응집원 AB가 모두 만들어져 AB형이 되고 응집원을 갖지 못하는 O일 경우 O형이 됩니다. ABO식 혈액형의 대립 유전자 A, B와 같이 대립 유전자가는 우열 관계가 없어 공동우성이라고 합니다. 유전자형이 이형 접합성일 때 두 대립 유전자가 나타내는 형질이 동일한 정도로 발현되는 방식입니다. 가끔 학생들이 복대립 유전과 다인자 유전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복대립 유전은 유전자가 여러 개라도 개체의 형질은 여러 유전자 중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단일 인자 유전에 해당하며 이 점에서 여러 유전자가 동시에 작용하는 다인자 유전과 구별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수학의 확률 법칙을 알아볼까요? 부모 세대의 특정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어 형질로 나타날 확률을 계산할 때 활용되는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수학 시간에 배운
경우의 수와 관련지어 생각해야 합니다.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곱의 법칙을 적용하고,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합의 법칙을 적용하죠.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ABO식 혈액형 유전 가계도 그림을 보면서 복대림 유전 양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O식 혈액형 유전 가계도 분석하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 가에서 부모의 유전자형은 각각 무엇이며 그렇게 판단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림 가에서 부모의 유전자형은 각각 AO, BO입니다. 왜냐하면 자손 중에 A형과 B형뿐만 아니라 O형도 있기 때문이죠. 유전자형이 AO, BO인 부모의 자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형은 AO, BO, AB, O로 유전자형이 모두 다른 자녀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X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형을 모두 말해볼까요? X 어머니의 유전자형은 AO, 아버지의 유전자형은 BO이므로 X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형은 AO, BO, AB, O입니다. X의 외조부 1이 B형이므로 A형인 어머니의 유전자형은 AO이고 1, 2, 3의 유전자형이 같다고 했으므로 X아버지의 유전자형은 BO이죠. 한 걸음 더 들어가 확률 계산을 해볼까요? 가의 A형 자녀가 나의 X와 결혼하여 O형 자녀를 낳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가의 A형 자녀는 AO, BO의 유전자형을 가진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므로 유전자형은 AO입니다. 둘째, 나의 X의 어머니는 AO이고 아버지는 BO입니다. 따라서 X는 AO, BO, AB, O의 유전자형을 가질 수 있으며 각각의 유전자형을 가질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셋째, 가의 A형 자녀가 자녀에게 대립 유전자 O를 줄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나의 X가 자녀에게 대립 유전자 O를 줄 확률은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므로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결혼하여 O형의 자녀를 낳을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로 4분의 1이 됩니다. 어떤가요? 좀 복잡한가요? 자, 오늘은 사람의 유전에서 상염색체 유전과 복대림 유전을 가계도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람의 유전은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도전해보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염색체 유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